지금 제가 이제 전달드린 파일은 HTML이랑 그다음에 CSS 파일, 그다음에 index JS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 있을 텐데 음, 이거를 어떻게 켜보냐면 오늘은 이제 이런 이제 확장을 한번 받아볼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옆에 이제 확장이 있는데 여기 요 버튼, 이 확장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눌러보면은 이제 마켓플레이스에서 확장 검색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라이브라고 아마 적으면 나올 건데 라이브 서버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받아 주시겠어요? 지금 저는 설치되어 있는 상태라 여기 아마 이거 설치하라고 나올 텐데 설치를 해서 받아 보시면은 설치 자체는 금방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아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한번 껐다 켜야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냥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옆에 밑에 보면은 클릭 투 런 라이브 서버라고 돼 있을 겁니다. 이걸 고 라이브로 한번 눌러봐 주시면은 이런 이런 형태의 이제 웹페이지가 출력되게 될 겁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안 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세요. 빠른 진행을 위해서 바로바로 말씀해 주셔야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형태가 됐으면 뭐 HTML이랑 CSS는 한번 추후에 확인해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자체는 어, 사실상 지금 자바스크립트 수업에서는 거의 이제 뭐 어, 약간 부가적인 건데, 이건 제가 그냥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본 거고, 아마 이런 형태로 돼 있을 텐데, 뭐 이거 뭐 눌러봐도 지금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자바스크립트를 달지 않았기 때문에. 코드를 아무것도 안 달아서, 아마 아무것도 안 되는 형태의 그냥 버튼만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을 거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어, 코드를 더해줘서, 입혀줘서, 좀 정확하게 구동이 되게끔 만드는 것이 이제 저희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거를 어느 정도 이제 틀을 짜야 돼요.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의 틀을 짜야 됩니다. 물론 이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쭉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그 틀을 짜는데 좀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럴 만한 시간이 없고, 저희에게 그럴 만한 시간이 없고, 하면은 이제, 지금 현재 여기에 주어진 환경에서 이제 좀, 이제 틀을 짜 봐야 되는데, 우선 무엇을 사용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죠. 어, 쿼리 셀렉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는. 그 DO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큐먼트 오브젝트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문서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를 조작하거나 조정하거나 이런 거를 사용을 할 때 도큐먼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상수를 불러서 이 전체적인 그 calculator를 조정하기 위해서 도큐먼트를 사용해서 쿼리 셀렉터라고 존재하는데 이 쿼리 셀렉터로 여기 보시면은 HTML 파일에 칼큘레이터라고 나와 있죠. 이거를 이제 사용을 해서 칼큘레이터라고 불러주시고 상수에 저장을 할 겁니다. 이러한 형태로 버튼,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 디스플레이 전부 다 저장을 할 건데
마찬가지. 얘는 calculator에서 가져오고, 렌즈, 저 오타를 내는 건 아니죠. 렌즈. 그 다음은 오퍼레이터. 마찬가지로 도큐멘트에서 불러와 주고, 데이터 디스플레이. 이런 형태로 이제 상태에다가 전부 이제 담아놨습니다. 이 담은 형태에서, 이제 함수를 통해서 이제 이거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일단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집어 넣어야 하는 이제 숫자들을 한번 이제 작성을 할 건데, 지금 소리가 울리는데, 네. 얘는 렛을 통해서 네, 네네. 음성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 숫자, 집어 넣어야 되는 첫 번째 숫자를 넣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를 넣고, 그 다음에, 음, 이렇게 짜줍니다. 이 상태에서 펑션을 통해 이 숫자를 어떻게 이제 계산을 해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으로 그걸 함수로 이제 함수의 형태로 짜줄 건데, 자 보시면은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숫자를 넣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가 들어갈 것이고, 그 뒤에 숫자 두 번째 의 숫자가 들어갈 겁니다. 이 상태에서 함수를 짜주시는데, 결과값을 임시로 담기 위해서 리실트라는 변수를 선언을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오퍼레이터에 어떤 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도록 if문을 사용해서 일단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if문으로 오퍼레이터에 어떤 플러스라는 게 들어왔을 때 리실트는 이 쿼리 셀렉터로 불러오는 애들은 다 스트링입니다. 스트링이기 때문에 넘버로 한번 치환을 해줘야 돼서 이 넘버 내장 함수를 사용해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불러와 주시고, 그 이후에 이제 똑같이 진행을 하면 됩니다. 오퍼레이터가 마이너스일 때는 이제 이 리슈트 값에서 마이너스로 빼줘야겠죠. 복사 붙여넣기를 하되 중간에 마이너스로 바꿔주시고, 이런 형태로 쭉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총 4개를 할 겁니다. 곱하기 나누기까지.
여기까지 진행되셨나요? 이 상태에서 되돌려주는 값은 다시 이제 스트링으로 변환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링으로 변환을 해서 슈트라는 값을 넘겨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 calculate라는 함수가 들어가서 이러한 이제 그 오퍼레이터에 들어가 있는 게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 앞에 있는 숫자를 뒤에 있는 숫자를 어떻게 해줄 것이다 라는 거를 쭉 결정을 한 다음에 이거에 대한 결과값을 각각의 이제 그 if문에서 담아줄 것이고 그 담은 값을 스트링으로 전달해 주는 것까지 이게 이제 함수의 일련적인 과정이 진행되는 거고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또 저장을 해주시고 이후에 저희가 이제 버튼즈라는 거를 불러왔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이벤트를 더해줄 겁니다. add 이벤트 리스트라는 내장 함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클릭, 그러니까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진행이 됐을 때 어떤 것이 진행이 될 것이냐, 거를 이제 쭉 결정해서 나열해 줄 겁니다. 일단은 이 타겟이 어떠한 숫자, 어떠한 오퍼레이터, 어떠한 결과값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달을 해줄 필요가 있어서 지금 제가 이 오퍼레이터를 전달해 주기 위해 이 타겟을 가지고 올 겁니다. 이 타겟이 뭐냐? const 타겟. 그래서 이벤트에서 타겟을 가지고 올 건데 이 값을 한번 봐야 되겠죠? 봐야 뭐가 좀 될 것 같으니까 이 타겟이라는 값을 한번 콘솔 로그로 찍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체크를 해서 테스트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타겟이라는 건데 타겟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래서 저장을 한번 해주시고 아까 그 화면으로 넘어가서 F12를 통해서 쭉 열어주시고 내가 무언가를 눌렀을 때 이거에 대한 어떤 거를 클릭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한 반응값을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타겟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타겟으로 잡고 있는 그 HTML의 코드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7이든 5든 2든 0이든 뭐 다시든 오퍼레이터 나누기 표시든 곱하기 표시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 타겟을 가지고 온 거고 이 타겟을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이 타겟의 클래스 리스트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찍어봐 줄까요? 이게 어떤 값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찍어봐 줄 건데 이 상태에서 눌러보면 넘버 오퍼레이터 calculate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가 뭐냐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얘가 뭐냐 이 내가 누른 부분이 어떠한 클래스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를 불러오는 겁니다. 보시면은 그 HTML 보시면 제가 클래스로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어요. 제가 누른 게 어떤 것이냐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클래스를 어떤 클래스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찍어볼까요? 버튼 콘텐츠. 이 안에 어떤 게 들어가 있느냐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보시면은 제가 누른 버튼에 숫자들이 나오고 있죠. 숫자나 아니면은 뭐 이게 어떤 거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이것도 이제 HTML을 보시면은 여기 중간에 있는 이 값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하냐면은 지금 제가 이벤트 타겟을 이렇게 불러왔잖아요. 지금 전부 다 타겟에서 나오는 애들인데 얘를 저장해 놓고 한번 눌러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 타겟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값들 중에서 이거를 가지고 오는 건데, 이걸 좀 다르게 보면은 이 이벤트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보시면은 이제 포인터 이벤트라고 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어, 여기 밑에 타겟이라고 나오죠. 이 타겟에 이거를 불러놓은 겁니다, 이거. 이거를 불러와서 이 안에 있는 값, 여기 지금 노출되어 있는 이 값들 중에서 저희가 골라서 가지고 오는 건데, 여기 클래스 리스트가 있죠. 클래스 리스트에 넘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밸류를 넘버를 받아볼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콘텐츠, 그 텍스트 콘텐츠도 있고 이너 텍스트라고 해서 이걸로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요거의 형태는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타겟에 이제 어 이너 이너 텍스트를 가지고 와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콘텐츠 텍스트 콘텐츠를 가져와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상수를 부른 후에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면 일단은 맞춰볼 겁니다. 이 타겟에서 저희가 가지고 온 거에 어, 클래스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를 맞춰서 이 클래스에 맞춰서 그 반응이 달라지게끔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if 타겟이 맞춰서 맞죠? 맞춰서 이게 그냥 버튼이다 라고 하면 이 액션에서 액션이 이게 넘버다. 그러니까 클래스가 버튼 중에서 어, 그 태그가 버튼인 것들 중에서 어, 그 클래스를 넘버라고 가지고 있는 애가 들어온다면 때 이 텍스트 콘텐츠 말 그대로 이 디스플레이 지금 여기가 이제 디스플레이인데 이 값에 따라서 이제 조정을 좀 받을 겁니다. 여기에 지금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숫자를 눌러서 이렇게 입력을 할 거잖아요. 그 입력을 한 거를 이제 여기에서 읽어드려서 여기에 뭔가 값이 있다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거를 위해서 이제 여기가 만약에 0이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오퍼레이터가 아무것도 없다면 디스플레이의 텍스트 콘텐츠에 버튼 콘텐츠를 넣고 퍼스트 넘버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디스플레이의 텍스트 콘텐츠로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이제 디스플레이의 텍스트 콘텐츠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값이 0이거나
오퍼레이터를 값을 아예 지금 저장되어 있는 값이 없다면은 이 디스플레이의 컨텐츠를 버튼 컨텐츠, 그러니까 대체를 하겠다. 버튼 지금 누른 거에 컨텐츠를 집어 넣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입력되어 있는 값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퍼스트 넘버, 그러니까 이 넘버를 첫 번째 넘버를 이제 이 디스플레이 텍스트 컨텐츠, 지금 여기 이 디스플레이 있는 숫자에 반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일단은 지금 먼저 이렇게 들어왔고,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else if 디스플레이가 존재할 때 텍스트 컨텐츠가 0이 아닐 때와 오퍼레이터가 비어 있을 때, 둘 다 만족할 때, 디스플레이의 컨텐츠는 디스플레이의 텍스트 컨텐츠 플러스 버튼 컨텐츠. 값이, 여기 위에 있는 값이 들어가 있고, 오퍼레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눌렀을 때 그냥 값을 뒤에다가 추가해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산기를 쓸 때 뭐 한 자리 숫자만 더하진 않잖아요. 여러 자리 숫자를 더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뭐 74를 눌렀을 때 이제 7 뒤에 4를 붙여서 74라고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표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 형태를 잡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이 스트링 값은 뒤에 이제 값이 추가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서 더해주는 게 아니라 스트링끼리는 그냥 뒤에다 이렇게 붙여주는 거기 때문에 어, 7이라는 숫자를 넣고 8이라는 숫자를 뒤에다가 붙여서 78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이 퍼스트 넘버를 이제 다시 이제 작성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퍼레이터가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오퍼레이터가 들어온 상태라면은 이거를 작성해주지 않겠지만 오퍼레이터가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값은 같은 하나의 숫자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줍니다. 이게 아니라면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의 컨텐츠,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텍스트 컨텐츠가 0이 아니고 그다음에 오퍼레이터가 존재한다면 이라는 가정을 달아서 작성을 해주고 이 상태에서 previous 키가 오퍼레이터와 같다면 제가 오타를 냈었네요. 지금 현재 오퍼레이터가 이제 previous 키와 같다면 이렇게 이제 각 그 키와 그다음에 넘버를 같이 넣어주는 거고 else if에서 서로 다르다면
이라는 전제를 달아서 마찬가지로 담아준 후에 previous 넘버에 디스플레이 컨텐츠를 넣어줍니다. 이 아래랑 위는 거의 비슷한 의미로 이제 사용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버튼일 경우, 버튼에서 넘버일 경우가 이제 끝이 난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오퍼레이터라면 이 경우도 넣어줘야겠죠? 그 다음은 이제 비슷하게 다 흘러갈 겁니다. 클리어라면 지금 현재 있는 모든 값들을 초기화시켜 주는 거죠. 모든 값들을 초기화시켜 주기 위해서 이제 디스플레이에 있는 텍스트 컨텐츠를 0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퍼스트 넘버도 비워주고, 그 다음에 previous C랑 previous 넘버도 0으로 물어 돌려주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도 마찬가지로 물어 돌려줄 겁니다. 이게 이제 올 클릭 AC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반응이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지금 아마 이제 등호 표시가 칼큘레이트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칼큘레이트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계산기의 꽃이죠. 느은을 눌렀을 때. 그 액션 해서 칼큘레이트가 나타났을 때 이제 퍼스트 넘버가 0이 아니고 널이 아니고 오퍼레이터가 널이 아닐 때, 널일 때, 아, 널일 때, 오퍼레이터 널일 때 이제 그냥 첫 번째 숫자를 나타내주면 되는 거니까 디스플레이에서 콘텐츠는 그냥 퍼스트 넘버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퍼스트 넘버가 0이 아니고 그 다음에 previous 넘버가 0일 공백일 때 디스플레이에 콘텐츠는 calculate 줄 건데 이제 퍼스트 넘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 넣어주고, 그 다음에 previous 넣어줄 겁니다. 이게 이제 계산에 잠시만요. 잘못 넣었네요. 지금 값이 지금 안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숫자만 지금 디스플레이에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이제 그 상태를 이제, 예, 표현해 줘야겠네요. 그러면 텍스트 컨텐츠. 첫 번째 값이 들어가 있고, 오퍼레이터가 비어있지 않은 상태니까 오퍼레이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값.
들어가고, 이게 계산을 해주시면,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고, 아, 헷갈리네요. 엑스이프. 지금 이게 이렇게 제가 작성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정답은 절대 아니고, 이거는 지금 굉장히 제가 복잡하게 짜놓은 경향이 있어서, 더 쉬운 방법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텍스트 콘텐츠를 바꿔주기 위해서 캘레이트 함수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풀어주고 그다음에 CBS 원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CBS 키 디스플레이 점 텍스트 콘텐츠가 있고 같지 않고 프리 비어스 범위네 범위 0이 아닐 때 공백이 아닐 때 더해주고 콘텐츠 바로미터 따로 넣어주시면 되고 비어스 범을 아이고 여기까지 작성을 하면 됩니다. 아이고 복잡해. 자, 이 상태에서 이게 이제 calculate 그러니까 들고 엔터 부분을 눌렀을 때 나오는 이제 반응들을 전부 다 작성을 해놓은 겁니다. 사실 이렇게 if, else if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거 저 추천 안 합니다. 근데 좀 간단하게 보일까봐 이렇게 한 거였는데 오히려 이게 더 복잡하네요. 자, 다음번에는 스위치로 짜오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복잡하네요. 근데 이렇게 한번 쫙 작성을 해서 구조를 한번 싹 파악을 해보면 이게 어느 정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게 실제로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저장을 한번 해주시고, 이거는 제가 그 프리티어라는 걸 사용을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확장이 들어가 있는 건데, 프리티어는 이제 좀 길거나 아니면은 좀 복잡한 부분을 좀 간결하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그 자바스크립트 형식에 맞게 조금 이제 고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모듈입니다. 확장 모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저장을 하면은 그렇게 안 나올 거예요. 저는 저장을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 프리티어라는 걸 사용을 해서. 저장을 한 후에 이제 한번 체크해 보자면 이제 9를 눌렀을 때 이제 반응이 오죠. 숫자가 들어가고 이 뒤에 계속 숫자가 붙을 겁니다. 이게 이제 스트링으로 이제 뒤에서부터 앞으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붙는 걸 말하는 거고 더하기 뭐 한 30 정도 해보죠. 엔터를 누르 잠시만요. 내가 잠깐 실수를 했네요. 어딘가 지금 반응이 이상합니다. 아마 해주는 게 어딘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버그가 발생했네요. 잠시만요.
액션 칼큘레이터 부분인가요? 음. 음. 이게, 아, 그러네요. 잠시만요. 어, 이 그 부분은, 이 부분은 아마 맞을 것 같은데요. 어디 한 곳에 뭔가 잘못 적어놓은 것 같은데,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찾아보겠습니다. 버그가 어디에서, 진짜 이거 드렸나? 음, 어, 잠깐만, 근데, 시간이, 일단 버기는 이상이 없는데, 곱하기 부분이 뭔가 이상이 있네요. 뭔가 이상이 있네요. 음. 이거, 그럴까요? 저도 숙제입니다. 이건 저도 숙제예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뭐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데, 이거 제가 찾아보고, 다음 주에 바로 말씀드릴게요. 이거, 네, 일단은, 오늘 일단 강의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이게 작성하다가 어디 한 군데가 꼬인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다음 주에는 이거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그러고 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오늘 일단은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혹시 코드 필요하실까요? 필요하시면 제가 한번 보내드릴게요. 요거 해서 이제 그 카톡방에 이제 오늘자 그 PDF랑 그다음에 파일 같이 묶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톡방으로 공유를 드릴게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